공통 5번입니다. 뭐 이거야 너무 쉬운 문제긴 한데 조금이라도 더 센스 있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요거를 보면은 f 프라임을 적분하는 거니까 바로 그냥 fx로 적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하는 거를 먼저 파악만 하면은 얘를 구하는 거죠. 이것만 파악하면 끝나는 게 우리 이 식에서 그럼 x에 뭐만 대입하면 돼요? 바로 2만 대입하면 끝나죠. 그래서 훨씬 더 뭔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하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식을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f 프라임 여기다 넣어서 다시 적분할 거란 말이야. 그거랑 생각 비교하면은 확실히 좀 풀이 과정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에 2만 대입해가지고 f2 빼기 f1 바로 구하면 바로 8, 그 다음에 16, 10 이렇게 돼서 답이 14가 떠버리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8번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즉 항등식이 뜨게 되면은 일단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대부분 좌변이나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걸 대입하면 좋겠죠. 얘를 보니까 x에 0 대입하면은 요놈 때문에 그냥 좌변이 0이 되는 거라서 이쪽에 양변에 0을 대입해서 좌변 0으로 만들고 얘도 날아가니까 우변은 얘만 남겠죠. 이렇게 f0을 꺼낼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되게 간단해지는 게 얘가 마일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사라지죠. 그럼 여기서 양변 그냥 x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적분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적분 상수는 뭐예요? 바로 요 놈이니까 마이너스 1로 끝나겠죠. 이제 구하는 게 f-1이니까 대입만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공통 9번입니다. 자, 이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 겸 해보면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고일 내용이라서 자,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다 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있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x좌표끼리 더해서 3개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누고 평균 같은 느낌이죠. y좌표도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게 무게중심의 좌표다. 그래서 바로 응용해보면 결국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 좌표를 3배하면 얘네의 합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무게중심의 좌표인 b를 3배했어. 3b가 되면은 그때 요 x좌표들의 합이 되다 보니까 다 더해버리면 요런 식 하나가 잡히겠죠. 그 다음에 y좌표인 얘도 3배를 하면은 3 곱하기 로그 8의 7이고 그러면 또 이 y좌표들의 합이니까 a에서 로그 2의 7은 더하고 로그 2의 9는 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8은 뭐야?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3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나오잖아. 근데 마침 여기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랑 얘가 지워지면서 결론적으로 여기 좌변은 그냥 로그 2의 7과 같아지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양변에 이게 지워지면서 아, a가 그냥 이거구나 라고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봅시다. 2 곱하기 얘인데 그대로 하나를 빼니까 그냥 로그 2의 9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 원래 b 구하려면 3을 넘기는 건데 이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파악을 해보면 얘랑 얘의 곱이니까 바로 그냥 3b 살리면 되죠. 얘랑 얘랑 같다면 어떻게 돼? 2의 3b 제곱이 9라는 얘기잖아. 또 얘에선 어떻게 돼? 2의 a 제곱이 9라는 얘기죠. 두 개 곱하는데 둘 다 9네. 따라서 9, 9, 81로 끝났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10번입니다. 자, 속도가 속도 문제고 속도 함수 줬으니까 바로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다 위치를 물어보고 움직인 거리 물어보는 거라서 일단 위치 함수 부정적분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t 세제곱에 2분의 3 at 제곱에 적분 상수가 있는데 그 적분 상수가 요거죠. 그래서 플러스 16이다. 그리고 나서 2a일 때는 위치가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t자리에 2a 넣으면 빵인 거라서 한번 바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8a 세제곱에 2분의 3a에 4a 제곱에다가 16 더해서 0인데 여기 계산해주면 이게 6a 세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이죠. 그럼 넘겨서 2로 나누면 요거니까 아, a는 2구나. 그 말은 이제 요 속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t에 2 빼기 t니까 마이너스만 하나 빼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속도 함수. 그럼 이제 이거를 대략적인 그림으로 확인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0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따로따로 더해야 되죠. 왜냐면 이쪽은 밑에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뭐 하면 돼? 정적분 안 쓰고 공식 쓰면 되죠. 6분의 최고차 한계수 3에다가
두근의 차가 2니까 그거 세제곱 해서 얘는 4로 바로 끝내버리고 이놈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속도를 마이너스를 씌워서 정적분이죠. 지금 속도 함수 자체가 요거니까 마이너스를 씌우면 요렇게 한 다음에 2부터 5까지 해버리면 끝이다. 거기에 이제 앞에 4 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적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5 넣어서 다 계산하고 2 넣어서 다 계산한 다음에 빼면은 생각보다 계산 실수가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 항별로 따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3으로 묶은 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계산 실수가 좀 줄어들고 좀 편하다. 그럼 125 빼기 8이니까 117이고 얘는 25 빼기 4니까 21이니까 63을 빼면 되죠. 얘는 121이니까 마지막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면서 58이 바로 답이 된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1번입니다. 이렇게 등차 수열에서 자연수 조건과 또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은 뭔가 범위 이용해서 무조건 그 자연수가 하나나 뭐 두 개 정도로 확정되겠구나 라고 접근하셔도 돼요. 그리고 값으로 물어봤죠. 뭐 최대값이나 뭐 여러 값의 합이 아니고 그럼 무조건 하나로 확정되겠구나 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A5니까 얘죠. 이게 어떤 자연수인 거예요. 그랬을 때 S8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공식 씁시다. 2분의 8에다가 2A 플러스 7D가 되겠죠. 그게 3분의 68이면 이쪽에서 지워져서 4인데 4랑 68에서 또 3분의 17 되죠. 자, 그러면 2A 플러스 7D가 3분의 17이다랑 A 플러스 4D는 정확한 값은 모르고 그냥 어떤 자연수 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랑 얘의 관계가 보이면 문제가 끝나요. 이거 2배 하면은 2A 플러스 8D잖아. 그럼 그게 2N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2N에서 D 하나만 뺀 거죠. 자, 이제 뭐 할 거냐? D는으로 이식을 바꿔서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D의 범위가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0과 1 사이에 이 D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제 양변에 3분의 17만큼 더해주고 나서 2로 나눠버리면 이쪽은 3분의 10이 되고 6분의 17이 되는데 얘가 3점 얼마, 얘가 2점 얼마고 n은 자연수였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확정되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끝났죠? d도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럼 이쪽 6이니까 3분의 18에서 3분의 17 빼는 거니까 d의 값도 3분의 1로 떴어. 그 다음에 뭐 여기다 또 d 넣고 n 넣으면 a 값도 구해질 텐데 굳이 a 값 안 구하고 생각해 봅시다. a 16이야. 이게 a5죠? 그 a5가 n이라는 3이잖아요. 그럼 얘 그냥 a5에서 11d만큼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더 편하겠죠? 그럼 얘는 3이었고 이쪽이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1만 더하면 된다. 그럼 이제 통분해버리면 3분의 9랑 11이니까 3분의 20이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자, 이제 이 유형 좀 많이 익숙한 유형이고요. 원래 이렇게 16이 없는 상태라면 그냥 기본 주기함수라 훨씬 쉬운데 16이 추가된 것도 이제 너무 많이 나왔죠. 일단 이거는 미분 가능성 이용해서 그냥 바로 A, B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속도 쓸 거고 그 다음에 미가도 쓸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써서 식두개를 찾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아무튼 0부터 4까지는 fx가 이 식으로 확정됐으니까 여기서 양변에 그냥 0을 대입해버리면 f4는 f0 더하기 16이고, 근데 여기서 어차피 f0이나 f4는 둘 다 얘 써도 되죠. 왜? 연속성 때문에 여기 등호 없더라도 4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4는 64 더하기 16A 플러스 4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0 같은 경우 그냥 0인데 여기다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 그냥 4로 나눕시다. 4로 나눠서 16만 넘겨서 일단 요렇게 식 하나 잡고요. 두 번째, 미가는 일단 요 식을 양변 미분해버리면 어때? 어차피 플러스 16 사라지죠. 그럼 F'X 플러스 4가 F'X랑 같고, 역시나 양변에 0 대입해서 요렇게 찾은 다음에 요거 미분해서 F'X가 적어도 0부터 4까지의 범위에 한정해서는 이 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F'0을 넣으면 그냥 B고 4를 넣으면 48에 8A에 B니까 B 지워지면서 A 값 나오고, 그럼 그 A 값 위에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2니까 B는 12가 나오겠죠. 이렇게 A, B는 바로 찾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나 조건에 있는 요식을 다시 활용해서 얘를 구할 건데 정말 별거 없어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16이 없었다면 그냥 주기함수니까 같은 모양이 4씩 반복됐을 거야. 근데 플러스 16이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0부터 4까지 이렇게 생긴 거야, fx가. 그러면 원래
그냥 4짜리 주기함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붙었겠죠. 4부터 8까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거예요? 여기서 16만큼 위로 싹 올라갔단 얘기죠. 즉 여기 0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16만큼 딱 올라간 상태다. 그래야 여기 미분 가능으로 딱 붙을 수 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지금 4부터 7까지의 정적분이지만 우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한 다음에 요만큼의 직사각형만 더해주면 돼요. 이 직사각형이 뭐겠어요? 가로 3에 세로 16짜리, 즉 48만큼 더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0부터 3까지의 정적분에서 그냥 48 더한 걸로 끝난다. 그리고 0부터 3까지의 범위라면은 요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써먹을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A랑 B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에 12x.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 정적분 한 번만 해주면 된다. 그럼 4분의 1 x 4제곱에 그 다음에 2x 세제곱에 6x 제곱 그리고 0과 3 넣는 거고 플러스 48까지. 그러면 2분의 81, 그 다음에 54, 54여서 지워지고 얘만 그러면 남으니까 4분의 81이죠. 따라서 이거는 통분해서 4분의 192가 되겠죠. 그럼 190이랑 81 더해서 이렇게 된다. 답은 4분의 273. 따라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그림 좀 조금 크게 그려놨고요. 이 문제는 뭐 어느 지점까지는 좀 할만한데 이게 생각보다 좀 쓰잘데없는 거를 막 구하게 되면서 시간 낭비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원주각과 중심각 두 배 관계 그게 안 보이면은 너무 풀기 힘든 문제였어요. 자, 보면은 일단 자, 요런 거 별거 아닌 팁이지만 도형 문제, 이 상악함수 활용 도형 문제에 한해서는 이렇게 유리화된 꼴보다 유리화되기 전 꼴로 바꾸시는 게 훨씬 계산하기 편해요.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 밑에가 루트 7분의 36이죠. 그리고 준 각이 이쪽이거든요. 이거 그냥 잠깐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가 현재 루트 7분의 2인 상태인데 여기 특수각 60도 줬으니까 바로 사인 법칙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거 요거는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마주보는 게 요거죠. AB. 그러면 AB 빼고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루트 7분의 2였으니까 지워지고 지워져서 여기 18이죠. 그럼 이제 이게 2R까지 들어가니까 요 원의 반지름까지도 이렇게 9로 나오는 상태고, 자, 그리고 나서 이 18이 이건데 그럼 AB는 이거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즉 2분의 루트 3이니까 9루트 3인 것까지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상태. 그 다음에 지금 원이 두 개인데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원은 요 ADC의 외접원이에요. ADC의 외접원. 아무튼 그러면서 A5' 즉 요거를 줬거든요. 이게 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죠. 얘가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고, 그럼 여기서 당연하겠지만 얘도 어떻게 돼? 이것도 반지름 5루트 3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우리 요거를 봅시다.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한 번 더 사인 법칙 써볼 텐데, 자, 이 60도 있죠? 그거랑 마주보는 거 이번엔 AD가 되죠.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AD인데 그게 2R인데 이번엔 R이 요 놈이죠. 그러면 10 루트 3인 거고, 따라서 요거 넘기면 곱하기 2분 루트 3 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랑 얘가 3이어서 15가 되겠죠. 이 전체 길이가 15니까 이쪽은 6인 것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일단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거 좀 지워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은, 자, 요 호 AD 보이나요? 일단 요 두 번째 원을 보는 건데 이 호 AD의 원주각이 60도란 말이야. 그러면 호 AD의 중심각은 두 배죠. 여기가 120도, 즉 3분의 파이라는 게 나오고, 근데 마침 얘랑 얘가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요 삼각형. 따라서 한쪽 꼭지각이 120도면 나머지 두 각은 30도씩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끝났죠. 왜? 물어보는 게 5, 5'인데 이렇게 있는 순간 뭐예요? 요 삼각형이거든. 여기 9 나와 있어, 5루트 3 나와 있어, 30도 나와 있어. 마지막으로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안 보였으면 되게 풀기 힘들었던 문제였다. 그래서 5, 5'의 제곱은 9의 제곱, 5루트 3 제곱하면 75, 빼기 2 곱하기 9 곱하기 5루트 3의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지워지고 이쪽 3이니까 여기 15, 135가 되겠네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60, 따라서 21이 된다. 어차피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최종답이 21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공통 14번입니다. 자, 일단 함수 fx 보니까 0 기준으로 i의 다른 함수고 뭐 연속이다 이런 말도 없죠. 그러면 일단 대략적으로만 한번 그려볼게요.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얘는 꼭지점이 마일, 4니까 뭐 이쯤에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딱 그려질 텐데 0까지만 딱 잘라지겠죠. 그리고 여기다 0을 한번 넣어보면은 2가 되면서 이쪽이 이제 0,2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 대칭이니까 이쪽에 마이, 2도 있겠죠. 그런 상태로 딱 있고 여기까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어봤는데 A가 양수라고 했어요. 이 그래프는 무조건 5,0을 지나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무조건 불연속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는 뭐 0,-5a 이렇게 생긴 게 바로 fx의 그래프일 거다. 근데 f랑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gx랑 둘이 만나는 점이 딱 이렇게 세 군데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어딘가 2, 뭐시기가 있겠죠. 여기서 또 한번 만난다. 그렇게 딱 세 번만 만나려면 이 3참수 gx의 그래프는 대략적인 모양이 뭐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두 군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날 때 문제가 뚫고 가버리면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언젠가 올라가서 또 다른 데서 또 만나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한다는 게 하나의 히든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거의 끝난 게, 자, f-2랑 g-2 같을 거고 f0과 g2도 같을 거고 g0도 같을 거고 f2랑 g2도 같을 거고, 이렇게 세 개에다가 추가적으로 뭐예요? 접하는 거 있으니까 f'이랑 g'도 같을 거다. 총 이렇게 4개의 조건이 있어서 문제는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얘네 둘은 그냥 이식이기 때문에 a도 없어서 정확한 값으로 나와버리죠. 실제로 여기 그림에서도 봤지만 둘 다 2여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f2는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하는 거니까 여기서 어차피 프라임 하면 어떻게 돼? f'x는 무조건 a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a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이제 gx의 식을 세울 텐데, 여기 함수값이 같다 보니까 가장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x랑 x 플러스 2 하고 3차니까 아무거나 하나 넣고 플러스 2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g2 해봅시다. 2 넣으면 여기 2고 여기 4니까 총 8에다가 2 빼기 k 플러스 2가 돼서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3a니까 8k만 넘겨서 이게 18이다 라고 식 하나 잡고, 그 다음에 g' 해봅시다. 그냥 이거는 가리기 못 쓰니까 실제로 곱의 미분 하나씩 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 중간 거 미분, 맨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상수인 2는 날라갔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이쪽 4에다가 2 빼기 k, 이쪽은 2에다가 2 빼기 k, 2, 4, 8 해서 여기는 6, 두 개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쳐서 6에다가 2 빼기 k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개하면은 요거 이게 a다. 여기서도 k를 넘기면 위에다 씁시다. 이게 20이다. 그럼 아래 거 3배 할게요. 18에다가 3a 하면 60이고 두 개 더하면 26k가 78이니까 k가 딱 깔끔하게 3으로 뜨고, 여기서 그럼 이게 24니까 얘가 6이 되면 되네. 따라서 a는 2겠죠. 그래서 gx도 그래프 식 완성됐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마지막으로 g2a니까 g4를 물어보는 거겠죠. 따라서 4에다가 6에다가 1 하고 나서 2 더하는 거라서 최종적인 답은 26이 된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5번입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웠어요. 이 0의 존재 때문에 그랬는데, 자, 일단은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자연수에서 출발해서 모든 항이 자연수인가? 아니면 적어도 정수로 끝날 수 있나? 분수 없이? 이런 거를 좀 고민은 해봐야 돼. 이제 그러고 나서 밑에를 보면은, 자, 2분의 1 an이 자연수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서 an은 짝수라는 얘기랑 완전 똑같죠. 2, 4, 6, 8 이런 애들. 이거는 그냥 뭐 부정할 거 없고, 그런 애들을 절반하면은 어차피 그때는 얘도 무조건 자연수가 되겠죠. 홀수든 짝수든. 근데 그 밑에는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고만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자, 이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an이 홀수이면 되죠. 또 i의
0이라든지 음의 정수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더라도 어차피 자연수는 아니겠죠. 근데 그랬을 때는 1을 빼고 제곱을 한대요. 자, 생각해봐. 어차피 첫째 항은 자연수예요. 그쵸? 홀이든 짝이든 양의 정수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때 짝이라면 그냥 절반에서 홀이 됐을 거고 홀이라면 뭐라는 거야 이제. 1을 빼고 제곱하죠. 제곱을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0 이상은 맞죠. 그 말은 일단 모든 항이 적어도 0 이상이라는 거는 확정인데, 자, 만약에 첫째 항이 1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 0이 되죠, 0. 왜냐면 1 빼고 제곱이니까. 아, 그래서 그 다음 항이 자연수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0 이상의 정수로 모든 항이 다 나오기는 하겠구나. 이 정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정리를 다시 쭉 해보면은 일단 음의 정수는 생각 안 해도 돼요. 모든 항은 일단 0 이상의 정수야. 그러면서 조건을 다시 해석해보면 아까처럼 an 이때는 짝수야. 이때는 an이 홀수 되고 또 뭐도 된다? 0도 되겠죠. 딱 이렇게까지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A7에서 A1으로 역추적해야 되니까 이 식 변환할 거예요. 역추적에 맞게. 그래서 첫 번째, 요 위에 거부터 따라가 봅시다. 위에 거는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이었으니까 2만 옮기면 an은 2의 an 플러스 1로 쓸 수 있죠. 자, an은 2의 an 플러스 1이다. 괄호 조건도 바꿀 거예요. 원래는 an이 짝수되었는데 이 an은 뭐랑 같아? 얘랑 같죠? 그럼 이게 짝수라는 거죠. 생각해봐. 이게 이런 짝수야. 그렇다면 양변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an 플러스 1은 그냥 1, 2, 3, 4지. 다른 말로 뭔 소리예요? an 플러스 1은 그냥 자연수란 얘기야. 자연수이기만 하다면 그 전항은 무조건 2배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이 밑에 거 따라갈 거거든요. 밑에 거 잘 봅시다. 자, 이번에는 an 플러스 1이 an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양변에 제곱을 빼서 즉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an은 1 풀마 루트 an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주의할 거. 모든 항이 0 이상의 정수라며. 그럼 마이너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앞에 1이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an은 현재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an의 조건은 뭐였어? 홀수 아니면 0이었죠. 생각해봐. 즉 0, 1, 3, 5 뭐 이런 애들이에요. 얘부터 생각해보자. 이게 0, 1, 3, 5 뭐 이런 애들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그럼 이때 1 넘길게. 그럼 얘는 마일 0, 2, 4, 6 뭐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마일은 여기서 의미 없지. 얘는 0 이상의 정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얘는 0이거나 아니면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이죠. 다른 말로 해서 뭔 소리야? 이게 요거일 때는 an 플러스 1이 0도 되고 아니면 짝수의 제곱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걸로만 되니까. 두 번째, 이때도 역시나 뭐야? an은 똑같이 0과 홀수만 돼. 자, 역시나 1 넘길게요. 1 넘기면 마일 0, 2, 4 이렇게 됐어. 양변에 마이너스 취합시다. 그러면 1, 0, 마이, 마사야. 얘 0 이상의 정수니까 뒤에 다 안 되지. 결론적으로 이때는 뭐야? 얘가 1 아니면 0인 것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했어요. 이거 찾을 수 있냐? 이거 못 찾으면은 개수 더 적게 나와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이때는 얘가 0 아니면 1이다. 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A7에서 역추적하는 거야. 그럼 바로 뭐가 돼? 1이니까 바로 여기 있잖아. 오케이? 그 전에 얘는 자연수도 되니까 자연수만 무조건 2배는 돼요. 그 다음에 이건 해당 안 되죠. 1은.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되니까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1 빼기 1이어서 0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A5를 들어가면 얘 또 자연수니까 이거 2배 무조건 돼. 근데 2는 짝수의 제곱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니까 이거밖에 안 돼. 2배밖에 안 되고 0은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어디에 넣어도 뭐예요? 어차피 1이겠죠. 즉 0일 때는 무조건 1로 다시 반환돼요. 이제 A4를 가면 4는 자연수니까 2배에서 8이 되고 이것도 되죠. 짝수의 제곱.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은 루트 4니까 2가 되면서 1 플러스 2로 3도 돼. 그 다음에 1은 아까 2랑 0으로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2랑 0으로 나뉘겠지. 오케이? A3. 얘 자연수니까 2배. 나머지는 안 되죠. 얘 자연수니까 2배. 나머지 안 돼요. 얘 자연수니까 2배. 나머지 안 되고 0은 어차피 또 1로 간다 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3 다시 쓰고 이제 A2랑
A1만 역추적으로 끝냅시다. 얘 2배 하고 이거 짝수 제곱이니까 뭐예요? 1 플러스 4 해서 5도 된다. 얘는 2배, 얘 2배도 되고 아까처럼 3도 되고 얘는 또 2랑 0이잖아. 계속 이렇게. 마지막 A1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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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2배, 얘도 2배, 얘는 또 1. 이렇게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애들이 계속 또 확장해가지고 이 밑에 애들을 막 담당해 줬던 거야. 그럼 이제 다 더해봅시다. 여기서 74. 얘네가 40이니까 여기 10이고 여기 50. 그러면 124. 마지막으로 1 하나 있으니까 125가 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공통 19번입니다. 자, 이거 양수 A라고 했는데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거죠. 그럼 만나는 점 3점인데 X좌표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해요? 그냥 두 개씩이 같다고 식을 세워버리면 제일 편하겠죠. 그랬을 때 A도 이렇게 약분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이 같다라는 식이 나오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다? 코사인 넘겨서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탄젠트로 바뀌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탄젠트 파이 x는 주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죠.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있을 때 좌표 잡는다면 이렇게 될 거고 그때 1과 만나는 거 3개만 찾으면 되니까 하나, 둘, 셋이고 또 하나는 이 x가 4분의 1일 때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면서 1이 될 테니까 여기가 4분의 1 그럼 주기가 1이니까 여기 4분의 5, 4분의 9 따라서 이제 이 세 점의 x좌표가 나왔다. 여기 4분의 1, 여기 4분의 5, 여기는 4분의 9. 그럼 그때 이제 y좌표는 여기다가 4분의 1을 대입하면은 4분의 파이니까 얘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루트 2분의 a. 이쪽도 루트 2분의 a.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죠.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형 해서 밑변 높이 한번 세워보면은 밑변은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2, 높이는 여기 y좌표에서 y좌표 빼니까 루트 2분의 a의 2배니까 그냥 루트 2a가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그게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루트 2 약분해주고 a 제곱의 값은 2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2가 됩니다. 공통 20번입니다. fx는 이런 3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죠. 그리고 gx는 무조건 2,2를 지나는 직선일 거예요. 그랬을 때 hx를 보니까 f랑 g 중에 f가 크면 f를 따르고 g가 크면 g를 따르고 즉 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더 위에 있는 것만 색칠했을 때가 hx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fx, gx를 대략적으로 그려볼 텐데 f는 기함수니까 어느 정도 좀 잡히겠죠.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극점 파악을 위해서 미분만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면서 2랑 마이에서 극대극소니까 한번 대입해보면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6이면 이제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 대입했을 때는 16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gx는 여기서 이제 2,2면 한 이쯤 있겠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0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뭔가 양수로 잡힐 수도 있고 혹은 뭐 음수로 잡힐 수도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제 hx의 박스 조건을 보니까 hx랑 어떤 y는 k라는 상수함수랑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게 무조건 존재하긴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이쯤에 이제 2,2가 있는 상태죠. 첫 번째 a가 그냥 어떤 양수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큰 놈만 색칠한 게 hx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올라가는 이런 게 지금 이런 파란색이 hx겠죠. 그럼 그랬을 때 상수함수랑 4점에서 만날 수 있냐라고 하면 최대가 3개예요. 이렇게도 3개고 뭐 이렇게도 3개일 거고 이렇게도 3개고 그 밑으로는 뭐 1개 혹은 뭐 2개 이렇게 생기겠죠. 따라서 일단 A가 양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A가 0인 건 안 되니까 뭐 0보다는 조금 작은 어떤 음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칠해볼게요. 역시나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역시나 4개는 이건 4개가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음수면 지금 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좀 완만한 음수일 때 된다. 즉 0보다 조금 작았을 때는 지금 되는 상태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급하게 더 줄여나가 볼 텐데 만약에 이제 막 줄이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이거 지난다고 했을 때 잠깐만 이거 지우고
뭐 이쯤 2,2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자 다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그러면 더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4개는 안 될 거고 이렇게 너무 급한 건 당연히 안 될 거고 조금 더 줄여서 이 접할 때 기준으로 해서 접할 때보다 조금 작으면 뭔가 될 것 같잖아.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볼 텐데 중요한 게 얘가 지금 접할 때 기울기는 당연히 이렇게 음수 쪽일 텐데 이거보다 아주 조금 더 완만한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조금 더 완만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두 점에서 지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색칠을 해보면 위에 있는 거 색칠했어. 그 다음에 3차함수 잠깐 색칠되고 직선 색칠되고 올라가겠죠. 자, 이랬을 때도 감소다 보니까 당연히 4개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즉 접할 때가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대부분 접하는 걸로 낚였거든요. 사실은 저도 맨 처음 볼 때 접하는 걸로 처음에 생각했었다가 답이 이상하게 나와. 막 루트 나고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많이들 당황했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 뭐냐 4점에서 만나려면 증가감소가 좀 많이 있어야 돼. 즉 무슨 말이냐 여기 정확히 꼭대기 이 극대점 있죠. 이거를 지날 때는 정확히 딱 얘를 만약에 딱 지났어. 이거를 딱 지날 때는 그때까지는 감소하다가 역시나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건 안 되는데 걔보다 조금만 이제 더 들어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감소하다가 여기서 극점까지 아주 살짝의 증가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서 다시 또 감소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증가 부분 때문에 여기를 상수함수가 딱 파고들어주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였냐? 요 극점 지날 때까지가 핵심이었다는 거야. 그거보다 조금만 더 완만해지면 된다. 즉 이제 얘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를 대입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16이니까 이때 4a가 마이너스 14가 뜨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7이거든요. 이 극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고 아까 어디까지? 이거 어차피 0일 땐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만 완만한 음수도 다 됐었잖아. 따라서 얘는 얘보다는 크고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가 오히려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 되면서 문제는 끝나요. 0에서 얘를 빼라 그랬으니까 2분의 7이 될 거고 그거 10배 하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35가 됩니다. 공통 2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뭔가 비주얼은 좀 위압감이 있어요. 그 문제도 좀 긴 것 같고. 근데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일단은 fx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m은 마이너스 10보다도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되게 작은 음수죠. 아무튼 이거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m으로 이제 평행이동을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5 로그 2x라는 거는 y축을 점근선으로 한 놈이고 얘를 좀 내린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크게 그래프 개형의 변화는 없겠죠. 밑에다가 조금 제대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똑같이 y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요 놈이겠죠. 일단 절대값을 씌우기 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이 5 로그 2의 x를 y축에 대칭시킨 요 놈이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4만큼 오히려 양수적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y축이 점근선이 아니고 x는 4를 점근선으로 한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물론 그 전에 이제 n만큼 내리겠죠. 뭔가 뭐 내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0에서 자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렸다고 한들 이렇게 되는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뒤집혀서 이렇게 됐다고 해도 어차피 색칠은 이렇게만 되겠죠. 얘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y절편만 체크하면 돼요. y절편만. 자, 뒤집혀지기 전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y절편이 원래 이 그래프니까 원래 y절편이 음수였을 거고 얘는 뭐예요? 원래 y절편이 양수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V자로 꺾이냐 안 꺾이냐가 결정되는데 그럼 요놈의 y절편만 보자고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로그 2의 4니까 2가 되겠죠. 즉 요놈의 y절편은 10 더하기 m 이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뭐가 돼요? 얘는 무조건 0 이하가 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안 되고 뒤집히는 그래프가 될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역시나 이것도 대략적으로만 그려본다면 어딘가 음수 쪽에서 한번 뒤집혀서 이렇게 되고 원래는 여기가 10 더하기 m이었는데 뒤집혔으니까 마이너스를 입혀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fx의 그래프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뒤집히기 전이니까 이쪽의 그래프식은 그냥 5 로그
4 빼기 x에 더하기 m. 이쪽은 뒤집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m도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결국 세 개의 함수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밑에를 좀 볼게요. 이 fx랑 어떤 y는 t랑 이제 만나는 점이 있고 그 만나는 점들의 모든 실근의 합이라는 건 x좌표들의 합을 gt라고 하자라는 건데, 자, a 이상인 모든 t예요. 항등식처럼 모든 t에 대해서 요걸 무조건 만족시키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t가 좀 위에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y는 t예요. 그럼 만나는 점은 이렇게 두 점이 되겠네요. 이 두 점의 x좌표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놈과 요 놈이 만나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랑 t랑 같다. 넘겨서 이렇게 되고 5도 넘겨서 이렇게 되고, 그럼 그때 x의 값은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x좌표가 바로 2의 5분의 t 빼기 m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이쪽은 이제 요 그래프랑 t랑 만나는 거니까 5 로그 4 빼기 x에다가 m 미리 넘기면 이렇게 되고 5 넘기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때는 4 빼기 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때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놈의 좌표는 이제 4 빼기 이렇게 되는 상태다. 요거 두 개의 합이 gt인데 더하면 어떻게 돼? 얘가 지워지면서 그냥 4가 되겠죠. 그 말은 뭔 소리냐? t가 지금처럼 좀 위에 있어서 어디에 있든 간에 어차피 좌표는 얘네로 동일하니까 이때는 합이 항상 4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땐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날 때고 얘가 t가 내려오다 보면은 딱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여기 두 점은 똑같이 이 좌표로 뜰 텐데 여기는 어차피 좌표가 0이니까 상관없죠. 더했을 때 값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걔보다 더 내려가면, 만약에 이렇게 더 내려갔어, 그럼 역시나 얘네 두 개의 합은 4로 똑같을 건데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생기죠. 그럼 그 좌표는 뭐예요? 요 놈과 t랑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서는 x값이 뭔가 하나 또 발생을 하잖아. 넘기고 마이너스 5 넘기고, 그럼 그때 4 빼기 x가 이렇게 되면서, 그럼 그때 x는 4에서 요 놈을 뺀 게 되겠죠. 즉 아까 두 개의 합, 얘네 두 개의 합은 4였는데 거기에 이걸 더하니까 드디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t 값에 따라서 계속 변동을 하게 되겠죠. 다시 올라와 보면은 a 이상의 모든 t에 대해서 이 값이 결국에 a는 상수니까 얘도 상수잖아. 얘가 항상 일정해야 돼. 바로 언제요? 이렇게 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a가 언제까지 이게 일정한 거야? t가 내려가다 보면 바로 여기, 딱 여기 지날 때까지, 이 y절편 지날 때까지는 상관없죠. 그 a의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뭔 소리예요? 요 마이너스 m 빼기 10이 2였던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m 값은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 마이너스 12니까 바로 위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이쪽이니까. 그럼 대입하면은 여기 16, 로그 2의 16이니까 4, 그럼 여기 20, 그럼 절대값에 20 더하기 m, 얘가 마이너스 12였으니까 바로 최종적인 답이 8이 됩니다. 공통 2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요새도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 굉장히 문제를 잘 냈어요. 일단은 이거 그래프 지금 A, B 자연수라고 했고 8보다 작기 때문에 무조건 구간이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리 제가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곱함수의 연속을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이제 너무나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뭐 뉴런이든 아이디어든 뭐 아니면 다른 한한수 같은 책이든 어디에든 다 실려있긴 한데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혀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곱함수의 연속은 되게 간단해요. 말 그대로 어떤 두 함수를 곱한 이 함수가 특정 점에서 연속인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얘네 각각의 상황이 총 3가지가 뜨거든요. 그 3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되고, 첫 번째, 당연하겠지만 fx랑 gx가 둘 다 a에서 연속인 상태예요. 얘도 똑같이 연속인 상태.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연속 배울 때 그 연속의 성질에 의해서 같은 점에서 연속이라면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도 싹 다 연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당연히 성립이죠. 물론 아까 말한 나누기에서 이제 나눠지는 분모에 있는 애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곱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고 따라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것도 가끔 가다가 케이스 분류를 할 때가 있어서 무조건 체크를 처음에 해주시긴 해야 되고, 두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제일 단골로 많이 나오는데 fx가 a에서 연속이야. 한 놈은 연속인데 한 놈이 a에서 불연속인 상태인 거예요. 그때는 얘네 곱한 게 당연히 연속이 되진 않아요. 그럼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누가 중요하냐? 연속과 불연속이 만나면 연속이 중요하다. 이 연속인 함수가 이 fx가 이 점에서 연속이라는 건 어떤 함수값을 갖고 있다. 뭐 극한값과 같다라는 건데 뭘로 가져야 되냐면 무조건 0이 되어야만 한다. 오케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데 어떤 값으로 같냐면 무조건 0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x랑 gx가 이번엔 둘 다 a에서 불연속일 때도 있어요. 둘 다 불인데도 곱해서 연속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뭔가 무조건 뭐가 모여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따져서 얘네가 싹 다 같은 수밖에 없어요. 즉 f, a에서 좌극한, g에서 좌극한 하고 a에서 우극한도 해보고 함수값도 해봐가지고 말 그대로 이 세 개가 그냥 싹 다 우연히 같을 때만 이 곱함수가 a에서 연속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머릿속에 잡혀놔야 돼. 이건 매뉴얼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게 한 6, 7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꽤 나와요. 한 3, 40%는 나오는 편이고 심지어 얘네를 같이 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킬러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문제가 바로 이 22번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일단 fx를 보니까 얘는 a랑 b에서 무조건 불연속인 상태예요. 따라서 현재 fx는 a랑 b에서 불연속인 상태. 근데 가족권 보니까 두 함수의 곱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즉 a, b를 포함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상태니까 지금 다 곱함수의 연속 유형이 나온 거죠. 그러면 fx 플러스 k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봅시다. 요 fx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요 전체적인 이 그래프를 그냥 k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그냥 당기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 끊겨 있는 점이 안 끊기게 될 수는 없죠. 따라서 이 fx 플러스 k도 두 점에서 불연속인데 어디랑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 이 a랑 b를 둘 다 k만큼 음수로 당겼으니까 a 빼기 k, b 빼기 k 이렇게 두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미안해요.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게 돼가지고 가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태.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곱한 함수를 볼 텐데 얘는 실수 전체 연속이에요. 그렇대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a든 b든 a 빼기 k든 b 빼기 k든 싹 다 연속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왜 이게 이 유형도 되고 이 유형도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네 개의 값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뭐 특정 값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풀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이런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A랑 B는 다른 거고 얘랑 얘도 다른 거고 또 하나는 K도 양수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얘네를 뭔가 좀 대소관계로 해본다면 A 빼기 K가 제일 작을 거고 A가 한 이쯤 있을 거고 B가 한 이쯤 있을 거고 B 빼기 K는 사실 얘랑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얘네는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거나 같지 않다를 모르지만 뭐 얘랑 얘는 다른 값들하고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얘랑 얘가 같은지 다른지로 한번 케이스를 나눠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A랑 B 빼기 K가 다른 경우라면 이 네 개의 점이 싹 다 다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하나 해석할 거예요. 자, 일단 처음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X는 A라는 여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A에서 불연속이고 fx 플러스 k는 이렇게 두 점에서만 불연속이니까 반대로 A에서는 연속인 상태죠. 지금 우리가 이 네 개의 값이 싹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불연속과 연속이 만나서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연속인 함수가 중요하다. 이 연속인 함수가 그 특정 점을 넣었을 때, 즉 x자리에다 이걸 넣었을 때 그 값이 무조건 0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이 곱함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2번 유형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두 번째, A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B 입장에서도 봐야 되잖아. 그럼 역시나 fx는 불이고 fx 플러스 k는 연이니까 역시나 연속이 중요하다. b를 대입했을 때 이게 빵이 나와야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 빼기 k랑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b 빼기 k에서도 또 봐야 되잖아. 왜냐면 여기서도 다 곱함수는 연속이니까. 그럼 반대로 a 빼기 k랑 b 빼기 k에서는 얘가 지금 불연속인 상태죠. 그래서 얘가 불연속인 상태고, 방금 고양이가 접근하길래 좀 치웠고요. 이게 불연속이고 반대로 이거죠. 그 다음에 fx는 오히려 연속인 상태죠. 그러면 연속인 놈이 또 중요하다. 이 특정점을 대입했을 때 0이다. 따라서 얘가 0이어야 된다. 그럼 마지막 똑같죠? 얘도 똑같이 얘가 이번에 이 점에서 불연속이고 fx가 연속이니까 역시나 연속인 놈을 여기다 넣었을 때 이 값이 또 0이어야 된다. 결국 우리는 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싹 다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를 만족시키는 a, b, k를 구해볼 거란 얘기인데, 자, 결국에 어떤 값이든 f의 함수값이 0이라는 건데 이 그래프를 싹 보니까 fx가 0이 되는 지점은 딱 네 군데거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8, 1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봅시다. a랑 b 이런 관계고 k도 양수인 상태니까 얘네가 서로 같아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a 플러스 k랑 b 플러스 k는 무조건 양수인데 심지어 얘가 좀 더 크죠. 그럼 얘가 제일 큰 값이 뭐겠어? 이게 10이겠지. 따라서 b 플러스 k가 10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k가 8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머지 애들 얘네는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a 빼기 k가 a 플러스 k보단 작을 거 아니야. k가 양수니까. 그럼 얘는 일단 음수를 담당할 수밖에 없고 얘도 음수를 담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남은 게 음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b가 a보단 크니까 얘가 조금은 크겠죠. 그럼 요 놈이 마이고 요 놈이 마사겠구나 라고는 알 수 있겠죠. 따라서 b 빼기 k가 마이고 a 빼기 k가 마사겠구나. 그럼 우리 얘랑 연립합시다. 바로 두 개 더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b가 4인 거고, 그럼 여기다 아무데나 넣어버리면 k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둘 또 더해버리면 2a가 4니까 a는 2가 되는 상태다. 그래서 결국 a, b, k가 다 나온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러면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a, b 자연수도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이게 답이겠구나 하고 나 조건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자, a가 2고 b가 4니까 현재 여기가 2고 얘가 4인 상태인데, 그러면 k는 6이니까 이쯤에 6이 있겠죠. 여기가 그럼 fk죠. 헐, fk 음수래. 이 케이스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지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케이스 아니었구나. 결국에 싹 다 달라서, 싹 다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에 불연속 곱하기 연속만 등장한다는 얘기고, 그때는 이제 연속이 계속 0이 되어야만 하는데 결국 그 케이스가 아니었죠. 나 조건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 a랑 b 빼기 k는 우연히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 케이스 하나가 남은 거야. 그럼 두 번째, a랑 만약에 b 빼기 k가 같았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자 따졌을 때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게 a가 된 거죠. 그럼 이 a라는 점에선 어때? 불 곱하기 불이 만난 거죠. 그거를 하나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똑같이 b랑 a 빼기 k에서는 아까랑 똑같은 결과인 거 돼요. 그래서 b에서가 조건이 뭐였어? 여기였었죠. 이거 b 플러스 k가 빵이다. 이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a 빼기 k에서는 이쪽에 있었나요? 여기선 뭐가 돼? f a 빼기 k가 0이었죠. 이거는 또 그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 뭐만 따지면 되냐? a에서만 새로 따지면 돼. a에선 결론적으로 fx도 지금 불이 됐고 fx 플러스 k도 불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따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좌끼리, 우끼리, 함끼리 다 같은지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이제 좌랑 우를 갈 텐데, 자, 중요한 거, 지금 이 관계라는 거는 결국에 A랑 B가 서로 K만큼 차이라는 거니까 이 상태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 fx 플러스 k라는 거는 싹 평행이동을 하면서 이 b라는 점이 a만큼 딱 옮겨지는 관계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 a일 때 a 플러스 2죠. 여기다 대입하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a일 때 a 빼기 10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b를 넣으면 이거일 거고 얘는 b를 넣으면 요거일 거예요. 근데 얘네가 결국에 딱 이렇게 k만큼 옮겨진 그래프, 결국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도 딱 이렇게 옮겨지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가 a, 이 함수값은 그대로 y 값은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됐고 얘도 A, 로 바뀌지만 이렇게 돼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뭐예요? fx 플러스 k라는 거 되죠. 우리는 각각을 좌극한끼리 우극한끼리 해야 되니까 첫 번째 A의 좌극한을 보면 얘랑 곱했다는 얘기죠. 즉 A 플러스 2랑 B 빼기 10이랑 곱한 게 좌극한이고, 두 번째 우극한은 얘랑 얘를 곱한 거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B 플러스 8과 A 빼기 10 이렇게 곱한 것끼리도 같아야 된다. 결국 이거를 만족시킨다면은 이제 여기서도 모든 함수, 곱함수가 실질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세 개의 정보가 있는 거야. 이거 있고, 요거 있고, 여기까지 있죠. 세 개에다가 총 4개까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아까랑 비슷하게 일단 요 함수값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얘 무조건 양수니까 결국 B 플러스 K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봤지만 8 아니면 10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8인지 10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요거 A 빼기 K라 그랬는데, 자 A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A 빼기 K는 적어도 8이나 10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얘 아니면 얘겠죠. 양수만큼 뺀 거니까. 따라서 A 빼기 K는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4인 상태가 되겠네요. 근데 그럼 여기서 한 문자 줄입시다. 요걸로. 여기서 K는 B 빼기 A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싹 다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럼 위에 거에다 넣으면 2B 빼기 A가 8 아니면 10인 거고, 밑에다 넣으면 A 빼기 B 플러스 A가 되면서 2A 빼기 B가 되겠죠. 이거는 마이 아니면 마사인 상태. 둘 중에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확통식 경우의 수라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다 체크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럼 첫 번째, 얘가 8이고 얘가 마이인 것부터 해보자. 이게 지금 개수가 안 맞으니까 미리 그냥 두 배를 때려버리면 4a 빼기 2b로 해서 이게 그럼 마사인 거죠. 결국 이거 우리 그냥 두 배 해서 미리 씁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양변 더하면 되죠. 그럼 3a가 4인 건데 a가 3분의 4인데 a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 경우 바로 탈락이지. 그럼 첫 번째 탈락. 두 번째, 얘랑 얘 했으니까 이번엔 얘랑 얘 해봅시다. 그럼 2b 빼기 a가 8이고 4a 빼기 2b가 마8인데 두 개 더하면 3a가 빵이 되면서 역시나 자연수 a는 탈락이야. 그럼 이거인 경우는 둘 다 안 되니까 얘가 무조건 탈락이네. 그럼 이제 또 이걸로 갑시다. 이거랑 이거 해볼게요. 그럼 2b 빼기 a가 10이고 4a 빼기 2b가 마사니까 두 개 더하면 3a가 6이라서 a 깔끔하게 자연수 나오고, 그럼 그때 b 아무데나 넣어보면, 여기다 넣어보면은 12가 되니까 6이 되겠죠. 그럼 k는 두 개의 차였으니까 4. 이거는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 마지막 얘랑 얘도 한번 해봅시다. 2b 빼기 a가 10이고 4a 빼기 2b가 마8이니까 두 개 더하면 3a가 이어서 역시나 자연수가 안 나오죠. 그럼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 지금 이거 안 썼죠?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a랑 b에다가 2랑 6 한번 넣어보면은 이렇게, 여기 4 마사니까 마이너스 16,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마8이니까 딱 맞네. 이것까지 성립하니까 모든 게 싹 다 만족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이 뭐였어요? 나조건이죠. 이거. 지금은 A가 2고 B가 6이라 그랬으니까 A가 2고 B가 6이면 K가 가운데 4가 되기 때문에 딱 FK인 F4도 음수로 완벽하게 된다. 이 경우였구나. 따라서 A가 2고 B가 6이고 K가 4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값만 구하면 된다. 그럼 2일 때는 이쪽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일 거고, 6일 때는 이쪽에 동그라미 2가 될 거고, 4일 때는 그냥 이쪽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도 깔끔하게 날라가서 16 곱하기 6.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96이 됩니다. 이건 곱함수 연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제대로 체크해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를 나눠서 얘인지 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딱 그거 말하는 문제고, 대부분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색하거든요. 실제로 이 케이스를 날리고 이 케이스가 답이 됐던 굉장히 질 높은 문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확통 26번입니다. 자, 문제는 되게 긴데 사실 별건 없고요. 보면은 규칙을 봅시다. 주사위를 던져서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2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비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얘를 2에다가 하나 이렇게 넣겠대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더 던졌는데 만약에 또 2가 나왔어. 그럼 이제는 공이 들어있으니까 이때는 2 말고 여기 7에다가 넣겠대요. 그럼 만약에 2가 또 나왔으면 어떻게 돼? 또 7에다가 넣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을 3번 반복하는데 7에 있는 공이 1개 이상이다. 결국 7이라는 박스에 공이 들어가는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언제 들어가는 거야? 7에 공이 들어가는 건 같은 숫자가
어떤 숫자든 상관없으니까 같은 숫자가 두 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세 개 다 나와도 되고 두 개만 나와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여사건으로 돌립시다. 아예 같은 숫자가 안 나온다면 일단 그 확률은 우선은 6의 세제곱일 거고 전체는 거기서 1에서 뺄 건데, 같은 숫자가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고, 첫 번째로 나온 숫자 말고 두 번째에는 그거 제외한 5개 중에 하나, 또 세 번째에는 걔네 두 개 제외한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면 끝이겠죠. 그래서 계산만 하면 끝. 그럼 4, 3, 3 해서 이게 9분의 5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9분의 4가 된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확통 27번입니다. 자, PQR 합해서 이제 8개 하는 거고 일렬로 나열까지 한대요. 근데 보니까 이 PQR의 개수를 소문자 PQR이라고 할 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중복조합으로 잡기도 애매하고 나열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는 이 개수들을 그때그때 한번 잡아봅시다. 얘는 당연히 가장 작은 게 1이고 얘는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2부터 출발이죠. 근데 세 개의 합이 8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R이 자동으로 5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1일 때 3과 4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2가 된다면 Q는 적어도 3개 있어야 되고 R은 적어도 4개가 필요한데 이러면 합이 9여서 안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케이스 말고는 아예 없겠네요. 그럼 이렇게 개수 잡은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냥 나열만 하면 된다.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8팩에서 2팩, 5팩 나누고, 얘는 8팩에서 3팩, 4팩 나누면 되고 두 개 더하면 끝이겠죠. 그래서 계산은 간단하다. 그럼 이렇게 지워버리면 876만 남고 2랑 또 지우니까 56에서 3 곱해서 168. 이쪽은 4가 아니죠. 8765. 이렇게 남는데 3팩이 6이니까 6 딱 날려버리면 8, 5, 40에다가 7 곱해서 28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448이 된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확통 28번입니다. 자, 1부터 9까지 이제 9개의 공이 있는데 순서대로 4번 뽑았어요. 그럼 이건 순서가 적용되니까 9시사가 아니고 9876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씩 이제 A, B, C, D라고 하고 조건부 확률이에요. 얘가 홀수인 거, 그게 이제 분모로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제 분자로 깔리겠죠. 그럼 이제 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더해서 홀수인 거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하나의 곱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에 세 개의 합이 홀수인 거죠. 그러면 가능한 건 싹 다 홀수인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 홀수에 두 개 짝수인 거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짝홀짝 그리고 짝짝홀까지 결국에 총 4가지의 케이스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자를 보니까 A, B가 모두 홀수래요. A, B가 모두 홀수이려면 이 곱도 홀수인 상태에서만 가능하죠. 즉 분모는 얘네 4개의 전체 경우라면 분자는 그 중에서 이 2개만인 거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4개의 경우를 다 구해 볼 거예요. 자, 얘부터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A, B 곱도 홀이라는 건 A, B, C, D가 이때는 싹 다 홀인 거죠. 전부 다 홀수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경우의 수가 홀수가 지금 1부터 9까지 중에서 홀 5개, 짝이 4개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5개의 홀수 중에서 5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5, 4, 3, 2로 하나씩 정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 B 곱한 게 홀이니까 이건 홀이고 CD는 짝인 상태죠. 그럼 A, B부터 정하면 홀수 5개 중에서 2개 정하고, 그 다음에 CD는 짝수 4개 중에서 또 2개를 정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 계산하면 5팩이랑 똑같아서 120, 얘는 이렇게 하니까 240이 되겠죠. 얘네는 분자 분모 공통이니까 이따가 2개 다 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생각해 봅시다. A, B의 곱이 짝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해서 얘네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니까 이거는 차라리 6건으로 둘 다 홀홀만 아니면 되죠. 홀짝이든 짝홀이든 짝짝이든. 그리고 C, D는 하나가 홀수 하나가 짝수인 상태죠. 그럼 우리가 이거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얘네 확실한 것부터 갑시다. C는 홀수 5개 중에서 하나 정해주고 D도 짝수 4개 중에서 하나 정해줘.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홀수 4개에 짝수 3개가 남은 상태에서 6건으로 가자고. 6건. 그냥 홀짝 상관없이 이 전체 7개 중에서 얘네를 정해준다고 하면은 7 곱하기 6이 전체인데 거기서 뭐만 빼주면 돼? 홀수 2개만 빼주면 되니까 홀수 4개 중에서 4, 3으로 정해주는 이것만 빼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이 생각해봐. 이 밑에 거는
똑같이 A, B는 곱해서 짝이니까 6건으로 갈 거고 CD가 짝콜만 바뀌었죠. 근데 이거는 계산이 D 정하는 거, C 정하는 거, A, B 정하는 거 완전 똑같은 거 돼요. 그냥 곱하기 2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주면 42 빼기 10이기 때문에 이게 30이 되고 여기가 20이고 곱하면 600에다가 얘까지 하니까 이건 1200이 된다. 따라서 분모는 120에 240에 1200까지 깔리고 분자는 얘네 위에 거 두 개였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위로 올라오면 되겠다. 따라서 분모 분자에 0 하나씩 다 지우고 보면은 전부 다 12의 배수니까 12로 싹 다 나눠줘도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분모에는 1, 2, 12 더한 13 그리고 얘는 1과 2가 더한 3 이게 최종적인 확률이 될 거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확통 29번입니다. 자, m과 시그마는 둘 다 양수인 상태고 x는 정규분포 이거, y는 이렇게 따르는데 일단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표준화부터 시켜버립시다. 그러면 z로 바뀌었고 0에서 m 빼고 1로 나누고 그 다음에 y쪽에서는 0에서 m제곱 빼기 2m 빼기 16 이렇게 한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버리고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로 같으니까 이 값과 이 값 자체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쪽은 마이너스 m 이쪽은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빼기 16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하나씩 곱해줘서 이렇게 바꿔버립시다. 그래서 m과 시그마가 이런 관계구나 정도 잡는데 그 다음에가 좀 중요해요. 시그마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시그마로 한번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보면 m과 시그마만 딱 교체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다 따로 해버리면 m 플러스 2 플러스 m분의 16 우리는 이 값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 딱 보니까 문자 역수에다가 딱 여기서 양수라고도 줬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기서 산술기하. 산술기하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떠오른다? 최대 최소 또는 범위 같은 걸 물어보거나 조건을 줬고 두 번째로 양수인 조건이 있다. 두 개 있으면 웬만하면 산술기하예요. 그래서 딱 지금 보면 이거가 최소라는 거 하나 밝혀줬고 그래서 이 문자가 확실하게 양수라고도 알려줬다. 그래서 산술기하 쓰란 얘기구나. 그러면 항상 이렇게 역수관계에 있는 두 놈을 가지고 산술기하 공식이 이거였으니까 그 두 놈을 A, B 취급을 하면은 얘랑 얘의 합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두 개를 곱하는 순간 지워지면서 루트 16이 4니까 얘는 결국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고 이 2는 이제 양변에 그냥 부등식의 양변에 이만큼 더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결국에 이 시그마는 10 이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의 최소값이 10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최소가 되도록 하는 뭐의 값 이런 게 뜨면은 또 산술기하에서 뭘 쓰는 거다. 등호, 성립, 조건까지 쓰는 거다. 따라서 산술기하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산술기하는 별거 아니지만 세 개를 세트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전제 조건. 별거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문자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두 번째, 공식. 요거죠. 세 번째, 바로 방금 말씀드린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이 부등식에서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니? 라고 했을 때 정말 별거 없다. 두 개가 그냥 같으면 된다. 즉 우리가 A랑 B 취급을 했던 이 두 개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얘랑 얘가 같은 거라서 m제곱이 16이고 m의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최소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은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m1이 바로 4라는 거고 m 값이 4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m 값이 4가 된다면 그때 시그마는 딱 10이 되겠죠. 등호가 성립했으니까. 따라서 그때 시그마는 10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풀라고 준 문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술기하만 잘 머릿속에 자리 잡혔으면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였는데 산술기하 때문에 제가 그냥 별표 하나 붙였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또 시그마 해봅시다. 시그마래. 표준화 해봅시다. 그럼 1에서 평균인 4를 빼고 1로 나눴으니까 얘는 마3 이상이 됐고 이쪽은 y가 k보다 작다는 이쪽에다가 한번 해보면 z가 k 빼기 평균 하는데 얘가 평균이니까 4를 넣으면 16 더하기 8 더하기 16 해서 40이네요. 그 다음에 시그마 1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둘이 같은데 아까랑 다르게 이번엔 부등호가 반대니까 얘가 마3이라면 얘가 3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10 넘기니까 30 최종적인 k의 값은 70이 된다. 따라서 답은 70이 됩니다. 확통 30번입니다. 자, 집합 x랑 y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이 두 개예요. 일단 가조건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나조건부터 보자면 두 개의 합이 짝수라는 거는 둘 다
짝짝이거나 둘 다 홀홀 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조건 조금씩 해부를 좀 해볼게요. 우선 F1과 F2는 이런 관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관계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양변에 이걸 지워줘 버리면 F3이 0 이상이라는 건데 어차피 F3은 양수니까 이 조건은 별로 쓰임새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똑같이 이 조건도 별로 쓰임새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부동호가 4개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원래 다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봤지만 얘네 2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얘를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좀 있겠죠. 일단 이런 관계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보기 전에 얘부터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선 양변에 F1을 날리니까 F3과 F4도 F1, F2처럼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 어차피 이 관계 때문에 요거는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게, 자, 어차피 얘를 만족시키는 순간 F4가 F3보다 크니까 얘도 당연히 동시 만족이겠죠. 그래서 이 조건도 날라가서 결국에 의미가 있는 조건은 딱 이렇게 3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조건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뽑아낸, 이렇게 정리한 이 조건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짝짝 홀홀인데 당연히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조건을 뽑아내는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해도 얘네를 뭔가 케이스 분류를 하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결론적으로 F1과 F2는 0 차이 또는 2 차이죠. 1 차이가 날 수 없죠. 짝콜이 똑같으니까. 아니면 4 차이겠죠. 6 차이도 안 되겠죠. 이것 때문에.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나눠버리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F1과 F2가 0 차이라는 건 둘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얘는 당연히 만족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서는 F2가 F1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아까처럼 의미가 없어졌죠. 이때는 이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이 조건과 이 조건만 남는 거네. 그럼 우리가 여기선 어떻게 돼요? F1과 F2를 결정하는 거는 그냥 6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죠. 둘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를 결정하는 건 여기서 중요한 거, F2랑 F3이 전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해돼요? 이 경우에는 F1, F2랑 F3, F4끼리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1, 2, 3, 4, 5, 6 중에 어떤 걸로 정해지든, 뭐 예를 들면 5로 정해지든 얘네가 1, 2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거는 그냥 6보다 작은 애들, 6 이하의 애들 6개 중에서 그냥 중복 허용으로 2개만 고르면 되겠죠. 따라서 6 곱하기 7C2가 되니까 얘 계산하면은 21이라서 126까지가 될 거다. 두 번째, F1과 F2가 2 차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F1이 더 작은 거니까 F1 더하기 2가 F2인 상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F2 자리에다가 F1 더하기 2가 싹 왔으니까 여기서 이 조건은 비로소 의미가 생겼죠.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럼 F3이 2 이상이구나. 그럼 얘까지 같이 쓰면은 결론적으로 F3과 F4는 이런 관계구나가 되는 거죠. 그럼 역시나 똑같아요. 얘랑 얘네끼리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부터 정합시다. 이번엔 그러면 1일 때 3이고 2일 때 4고 3일 때 5고 4일 때 6이니까 얘네 F1, F2의 순서쌍이 4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는 뭐예요? 2부터 6까지니까 총 5개의 숫자 중에서 역시나 2개 중복으로 고르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6C2로 바뀌니까 15여서 60이 된다. 마지막, 이번엔 F1 더하기 4가 F2라면 아까 F2 자리에 이번엔 요렇게 오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F3이 4 이상이 됐고 F4랑 또 이런 관계가 됐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4, 5, 6으로 3개 중에 2개 고르겠죠. 이 앞에 얘네는 1일 때 5고 2일 때 6인 거 2가지가 끝이겠네. 따라서 2 곱하기 4C2니까 2, 6에 12. 결국 이렇게 총 3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126, 60, 12를 싹 다 더하니까 최종적인 답이 198이 됩니다. 미적 2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야매로 잘 풀었을 텐데 정석 방법도 한 번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매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갖고 왔고요. 자, 일단 이거 형태 보니까 좀 유리화를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해보면은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 남으면서 4만 남게 되고 분모에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리미트 씌운 게 6. 그럼 이제 4가 넘어가면서 이쪽이 2분의 3이니까 이거의 극한값이 2분의 3이다 라는 게 잡히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
우리가 an 자체는 모르지만 an을 이걸로 나눈 거는 뭘로 가는지 아니까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전부 다 이걸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서 루트 n제곱 플러스 4 플러스 n분의 nan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있고 플러스 n분의 5가 있고 이쪽에도 루트 없죠.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4 플러스 n에 2an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싹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정석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씌워서 뭘로 가요? 얘 2분의 3으로 가죠. 그럼 지워서 그냥 3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보면은 어차피 그냥 리미트 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밑에는 2n이 남고 위에는 얘가 남아서 얘는 실제로 무한대로 가는 놈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거는 뭘로 가요? 분모만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버리고 얘는 여기까지는 2분의 3으로 가는데 여기 n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3n이라면 얘의 리미트가 걸리면서 이건 역시도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게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는 놈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미 없으니까 여기도 의미 없고 그럼 여기서는 뭐만 보면 돼요? 이제 차수랑 개수만 보는데 얘는 요거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밑에가 2n 위에가 6n 제곱이면 결론적으로 3n 꼴이니까 지워지면서 최종적으로 2분의 3분의 3이 돼서 2가 된다고도 쓸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석인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 식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할 때 여기 n이고 여기 n이니까 2n 꼴이고 위에 an 있어서 리미트 보냈더니 2분의 3으로 가네요. 그냥 보내요. 아, 결론적으로 an은 최고창 3n짜리는 뭐가 되겠지. 사실은 이게 다항함수인지 아닌지 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야매로 가면 얘가 어차피 최고창 3n이라고 써서 그냥 이쪽에다가 다 3n 대입해버리면 사실 끝나거든요. 그럼 밑에는 3n제곱 플러스 5 위에는 6n제곱 플러스 6n이 되면서 리미트 걸었을 때 어차피 얘만 남게 되는 거라서 3분의 6 하면 2로 되니까 이게 훨씬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정석 방법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야매로 가도 된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미적 26번입니다. 자, 이거는 26번 치고는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이기도 해요. 보면은 일단은 여기가 전체가 1, 1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얘랑 얘가 이제 2대 1이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길이를 이쪽을 k로 잡았을 때 여기는 뭐 2k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1 빼기 2k가 되고 여기는 1 빼기 k가 되는 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를 줬어요. CFE. 그럼 그게 요 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의 탄젠트 값을 준 상태. 그럼 당연히 뭐 이쪽도 알파겠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CDB. 그럼 이제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할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탄젠트 베타를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이런 게 나오면 탄젠트든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하나가 나오면 우리는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랑 16이면은 이제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피타고라스를 썼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가 어떤 제곱수도 아니고 딱 봐도 엄청 복잡해 보이는 루트죠. 이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냐? 탄젠트 값만 필요하지 여기서 사인 알파나 코사인 알파는 아예 안 필요하겠구나라는 힌트를 하나 얻는 거예요. 여기서. 아, 우리는 얘로만 접근해야겠다. 근데 마침 구하는 것도 탄젠트 값이네? 그럼 무조건 뭐예요? 탄젠트 덧셈 공식 혹은 뺄셈 공식 중에 하나가 쓰이겠구나 라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삼각형을 한번 보면은 요 삼각형에서 외곽이 베타가 있으니까 그럼 그 외곽은 이 나머지 요 두 각의 합과 같죠. 따라서 우리는 요 조그만한 각을 베타 빼기 알파로 쓸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여기 이 직각삼각형을 보면은 거기서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를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전체는 1이었으니까 1분의 k가 되면서 아 얘가 k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베타 자체는 이제 또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여기가 있죠. 이쪽이 여기서 탄젠트를 써보면 이거분의 전체 1이니까 1 빼기 2k 분의 1이 된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얘는 15분의 16이었으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뺄셈 공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이거는 1에서 두 개의 곱을 빼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2k 분의 1과 15분의 16의 곱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이거 더하는 거죠 참. 이거분의 1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결국에 뭐예요? 이거 자체가 k였으니까 이게 k라는 건데 여기 분수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1 빼기 2k를 싹 다 곱해줬다고 하면은 얘는 그냥 1 빼기 2k가 되고 얘는 이게 약분되면서
이렇게 남고 위에는 얘 그냥 약분되면서 1만 남고 뒤쪽에는 1 빼기 2k가 붙겠죠.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면 여기서 또 15만큼을 곱합시다. 그러면 15 빼기 30k 뒤에는 16 위에는 15 빼기 16에다가 1 빼기 2k 싹 다 전개시켜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위에는 이렇게 남고 아래에는 이렇게 되고 이게 는 k니까 얘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부터 그냥 계산이죠. k제곱에 31k라서 다시 전체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플러스 k에 빼기 1 따라서 딱 이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56이 아니고 5k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딱 인수분해 되죠. 따라서 k는 6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k는 길이였기 때문에 양수여서. 그럼 이제 끝. 탄젠트 베타니까 요거를 물어본 거라서 여기 6분의 1이 들어가면은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분의 1이라서 최종적인 답이 2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미적 27번입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한 개짜리는 아니고 한 0.5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게 FT는 그냥 ET에다가 LNT 플러스 1이죠. 그리고 그 FT를 그냥 적분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끝인 문제예요. 이렇게 다항함수랑 로그함수 붙었으니까 부분 적분 쓸 거거든요. 다항함수 쪽을 적분을 해가지고 t제곱을 쓰고 로그함수 쪽은 미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얘랑 얘의 곱이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만 1부터 3까지 걸어주고 빼기 해놓고 이제 얘네들의 곱 이거를 계산하면 끝이다. 어차피 여기는 이제 숫자 대입이죠. 그럼 3을 넣어버리면 9ln4 1을 넣으면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1ln이면은 그냥 ln이만 나오고 얘 자체가 2ln이다 보니까 얘네가 18의 ln이어서 이쪽은 17ln이가 된다. 거기서 빼는 거죠. 빼는데 이거 계산할 때 그냥 살짝의 팁으로 그러니까 치환적분인데 굳이 치환까지 안 하고 봐도 되거든요. 뭐냐면 전부 평행이동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k라는 문자로 해버려. 그러니까 치환처럼. 그럼 위에는 k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2부터 4까지죠. 그러면서 dk 이런 식으로 써버려도 된다. 그래버리면 편한 이유가 이제 위에서는 그냥 전개를 해가지고 요 k를 이렇게 다 입혀주면은 k 빼기 2 더하기 k분의 1 이거를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얘는 적분도 엄청 쉬워지니까 2분의 1 k제곱에 2k의 lnk 따라서 이제 이쪽에다가 2분의 1에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하면은 12에다가 6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2에다가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는 ln4 빼기 ln이면은 그냥 ln이 하나만 뜨겠죠. 그럼 이쪽이 2 더하기 ln인데 그거를 싹 다 빼는 거니까 16ln에다가 2를 뺀게 된다. 따라서 답은 여기 있죠. 3번이 됩니다. 미적 28번입니다. 이거는 사실 28번 치고는 막 조건이 엄청 복잡한 것도 아니고 나름 단순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 최고치 한계수 1이고 역함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fx는 일단 무조건 증가하는 함수다 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 게 f'x는 무조건 0 이상이구나 까지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함수는 gx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hx를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k일 때만 3분의 1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뭔가 분수 형태로 식이 쓰여져 있다. 이제 보면은 가족권부터 봤을 때 h0은 무조건 여기다 들어가겠죠. 왜냐면 k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따라서 x자리에다가 0을 다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k가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G0이 0이구나. 그리고 F랑 G는 역함수니까 얘네를 바꿔서 F로서도 똑같기 때문에 F에 대한 정보로는 요거 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HX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뭘 봐야 돼요? 당연히 여기 K에서 연속인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X가 K로 갈 때 요 극한값과 그 다음에 요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게 있고 그럼 이 극한에서 일단 0분의 0으로 알 수 있는 건 밑에가 0으로 가니까 위에도 0으로 가려면은 GK가 K구나 역시나 똑같이 바꿔서 FK도 K구나 여기까지도 잡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GK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미분계수처럼 돼서
G'K가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어차피 FK가 K인 상태니까 F'K분의 1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F'K는 3이구나. 이렇게 G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F에 대한 정보로 바꾸면 딱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뭐 하면 돼요? 식을 세우는데 조금 센스껏 세워봅시다. fx 3차 함수고 지금 보면은 0,0과 k,k 즉 이 y는 x랑 이 두 점에서 만나고 또 다른 한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차함수처럼 써봅시다. 차함수처럼 얘를 이렇게 쓰고 또 다른 하나는 모르니까 그냥 t라고 할게요. 따라서 fx를 이렇게 완성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요 f'k를 한번 해야 되니까 이거 고배 미분할 때 그 가리기 알죠? 현우진 쌤이 알려주신 거. 어차피 이거는 없어지고 나머지만 미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랑 K 빼기 T 이쪽은 미분하면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3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요런 관계식이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요것도 써야 돼요. 그쵸? F'X가 0 이상이다. 따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한번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F'X를 할 텐데 이거 3개 고배 미분 너무 빡세니까 차라리 전개를 하고 미분합시다. 여기까지 전개하면 이거고 여기다 x가 들어가니까 세제곱, 제곱, x가 돼서 여기까지 하면 이거는 플러스 1이겠죠. 그 상태에서 미분을 하면 3x제곱에 이렇게 되고 kt 플러스 1 여기다가 이제 얘가 항상 0 이상인 거니까 판별식은 항상 0 이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k 플러스 t의 제곱 빼기 3에다가 kt 플러스 1 한 게 0 이하다. 그럼 이제 전개해서 2kt의 t제곱 3kt의 3 그러면 k제곱 빼기 kt 더하기 t제곱 빼기 3이 0 이하인데 요 놈이 딱 뭐냐면 요거거든요. 이거 전개하면 딱 이거여가지고 따라서 얘가 2로 딱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t제곱 빼기 1이 0 이하라서 t는 마일에서 1 사이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는 t는 제가 잡은 문자니까 결론적으로는 k로 들어갈 거라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봅시다. kt 넘기고 2 넘기면 이렇게씩 바꿀 수 있고 여기서 t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t가 마일부터 1 사이를 얘로 바꿉시다. 이렇게. 그래서 k의 범위로 바꿔볼 거예요. k는 양수니까 양변에 곱해도 부동호 안 바뀌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부터 풀어주면은 k제곱 플러스 k 빼기 2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k는 마이 이하거나 1 이상인데 어차피 k 양수니까 얘 의미 없죠. 그럼 여기서 나온 범위고 두 번째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마일에서 2, 4인데 어차피 이것도 K 양수니까 이거겠죠. 아무튼 이거랑 공통 범위 하면은 K의 범위는 이렇게 잡힐 수가 있다. 까지도 됐고 그럼 K 범위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F' 0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미분하게 되면은 F' 0의 값은 역시나 이거 없어진 상태에서 0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F' 0은 KT에다가 이쪽 미분한 건 여전히 살려놔야 되니까 이 상태인데 이게 언제 최대인지를 봐야 되고 근데 마침 t라는 게 뭐예요? 요놈이거든. 그러면 어차피 얘가 들어오니까 딱 지워지면서 k제곱 빼기 1의 값이 돼요. 그럼 그 값이 최대일 때 이 범위에서 뭐예요? 당연히 k가 2일 때겠죠. 그래서 그때의 값을 알파라고 하자니까 알파는 2라고 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k가 그 2라는 값일 때 요거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2가 되는 거고 그럼 k가 2인 상태에서 우리는 얘랑 얘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k가 2라면 그때 t는 뭐가 되냐?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2가 되면서 얘는 1이 돼요. 그러면은 t는 1이니까 그때 fx의 식도 나오겠죠. 여기가 2고 1이니까 지우고 다시 쓰면은 fx는 x에 x 빼기 1, x 빼기 2에 플러스 x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것도 그냥 싹 전개를 한번 미리 해버리면은 x 세제곱에 3x 제곱에 2x에다가 x까지 해서 3x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f'x라는 것도 바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고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h9라는 건 이제 여기다 9를 넣는데 k가 2인 상태니까 이 상태로 넣는 거죠. 그럼 9가 들어가면은 얘는 7분의 g9 빼기 2가 돼요. 그래서 일단 2 곱하기 7분의 g9 빼기 2가 됐고 그 다음에 g'9라는 건 우리가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얘도 역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fx에서 어떤 걸 넣었을 때 9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3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사실 저는 이 위의 식에서 찾았거든요.
이게 9이다 할 때 그냥 대입해서 찾았어요. 어렵게 안 내겠지라는 생각으로 3 대입해보니까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 여기 3이 1이라서 6이고 플러스 3에서 9. 이거는 뭐 사실 조금 야매스러운 거라서 정석으로는 푸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구해도 상관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F3이 9니까 반대로 G9는 3이어서 여기도 나오죠. 여기 3이니까 얘는 7분의 1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G'9는 F'3분의 1로 바뀌는 거니까 3분의 1로 바뀌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F'3만 여기서 한번 구해보면은 3 대입했을 때 27 빼기 18 더하기 3이니까 12가 돼서 그거분의 1.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은 4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비적 29번입니다. 자, 이거는 AN 구하는 것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쪽에서 살짝 당황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별 2개짜리로 해봤어요. 보면은 일단은 첫째 항은 1이라고 했고 공비는 0이 아닌데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당연히 마일에서 1 사이이지만 이제 0은 아니다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랑 이거는 따로따로 시그마를 볼게요. 그럼 앞에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고 얘가 이제 0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어차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절대값들이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실제로 절대값 A2, A5, A8 이렇게 쭉 갈 텐데 어차피 절대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예요? 이게 무조건 양수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0이란 얘기는 얘가 무조건 음수항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R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만약에 R이 0보다 컸다면 얘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니까 여기서 모든 수열이 싹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R이 0보다 크면 안 되고 무조건 R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아무튼 간에 요거를 무한등비급수로 쓴다면 첫째 항이 A2니까 1 곱하기 R 해서 이거고 그 다음에 공비도 R 제곱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봤을 때 공비가 음수인데 첫째 항이 현재 1이니까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홀수번째 항들은 플러스 짝수번째 항들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얘 마이너스로 풀리고 이거는 그냥 플러스로 풀리고 얘 다시 마이너스로 풀리는 이런 등비급수기 때문에 여기서 공비는 뭐예요?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이 공비여서 오히려 1 더하기 R 세제곱이 되고 첫째 항은 마이너스 A2니까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이게 0이구나. 그럼 이제 R은 어차피 0은 아니니까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부분 넘깁시다. 넘겨버리면 1 빼기 R제곱분의 20이 1 플러스 R 세제곱분의 21이 되고 여기서 이제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지워버리면 이제 크로스로 곱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싸그리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R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수열을 구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첫째 항 1의 결론적으로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 상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등비수열이 나와요. BN이라고 하는 등비수열. 그러면은 얘는 첫째 항 B에다가 그냥 공비 우리가 T라고 잡을게요. 뭔지 모르니까. 그때 요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급수가 수렴하니까 요거의 일반항 거기다가 그냥 리미트를 씌운 건 어떻게 돼요? 급수가 수렴할 때 일반항의 리미트 씌우면 무조건 0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얘를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근데 얘를 봐봐요. 이거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A1, A3, A5 이런 홀수번 짱들은 양수고 짝수번 짱들은 음수인 상태죠. 그럼 이게 만약에 홀수였다면 즉 A1이었다면 얘 그냥 3으로 나오겠죠. 짝수였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거 마삼으로 나오죠. 얘는 이거 반복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아 이건 그리고 더하는 게 아니죠. 참 지금 이거는 리미트로만 보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냥 3과 마삼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n번 짱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공비가 마이너스 1짜리인 등비 수열로 볼 수 있으니까 이 항의 n번 짱은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첫째 항 3 곱하기 공비의 n-1로 쓸 수가 있죠. 요 부분을. 그럼 얘는요. 얘는 밑에는 1 곱하기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에 n 빼기 1제곱이고 위에는 첫째 항 곱하기 t에 이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얘가 이제 번분수로 올라오면서
b 곱하기 마이너스 4t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우리가 얘네 둘을 이걸로 다시 묶어봅시다. 그러면 앞에는 3이고 얘는 사실 마이너스 1의 이것과 4t의 이걸로 다시 나눌 수 있으니까 얘로 묶였으면 남는 건 얘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리미트 n 무한대로 씌웠을 때 빵이 되어야 한다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4t라는 게 뭔지 몰라서 케이스를 좀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4t의 절대값이 1보다 커. 4t가 1보다 크거나 마일보다 작아. 그러면 어차피 n에 무한대 보내면 얘는 마일과 1 진동인데 얘는 어차피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발산이기 때문에 얘 바로 탈락인 거 되죠. 두 번째, 그럼 반대로 얘가 4t라고 하는 애가 1에서 마일 사이라면 오히려 리미트 씌웠을 때 이번엔 얘가 0으로 가버리죠. 0으로. 그럼 남는 걸 봐요. 남는 게 얘랑 얘가 남으니까 그때는 n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이건데 얘는 뭐예요? 이거는 3과 마삼 진동이기 때문에 얘도 발산이라서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4t가 이번엔 1일 때랑 마일일 때만 남았죠. 4t가 만약에 1이라면 이거 자체가 1이니까 여기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요게 하나 있고 뒤에는 그냥 3 플러스 b만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얘 자체는 진동이지만 얘가 그냥 0이 돼버린다면 상관없이 0으로 갈 수 있죠. 아, 그럼 이건 유일하게 가능한 상태죠. 그 다음에 4t가 1이니까 t는 4분의 1인 상태겠죠. 이거 하나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4t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 자체가 이번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번엔 얘가 그냥 1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3 더하기 b에 마일의 n-1이 또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0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것도 진동하고 얘도 진동하니까 얘도 결론적으로 발산하겠죠. 결론적으로 남는 건 얘밖에 없다. 따라서 b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죠. b가 3이었고 t가 4분의 1인 상태니까 b가 마3이었죠. 따라서 첫째 항 마3 곱하기 이 무한등비고수도 1 빼기 공비 t분의 첫째 항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여기 4분의 3에서 지워지고 나면 이쪽이 4로 바뀌면서 3, 4 해서 최종적인 답이 바로 12가 됩니다. 미적 30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짬밥이 쌓인 친구들이 잘 풀만한 문제였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물어보는 K값 이런 것들 못 구해요. 근데 K값 안 구하고 풀 수 있겠다라는 그 센스가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A는 뭐 0부터 1까지의 상수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fx에 대한 정보를 잡아보면 일단 f0은 0이다. 그리고 프라임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권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게 f 프라임 ln 2분의 3은 당연히 0이겠죠. 따라서 여기다 넣을 텐데 f 프라임 ln 2분의 3은 어차피 얘가 양수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냥 양수로 들어가는 거라서 ln의 2에 ln 2분의 3 절대값 없죠. 양수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거 자체가 2분의 3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고 그 값이 0이라는 거니까 그 진수는 1이 돼야 돼서 여기서 a 값이 2분의 1인 거는 바로 나오게 된다. 뭐 여기까지는 너무나 쉽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 또 ln-2분의 3의 함수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 k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f'x를 좀 더 볼 거거든요. 자, 현재 a가 2분의 1인 거 나왔으니까 이런 상태고 그러면 얘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x가 0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우선은 0보다 큰 여기만 보면은 요 지수함수는 자 원래 2의 x제곱은 0보다 클 때 여기 0,1에서 출발하는 함수였죠. 근데 걔가 이제 2분의 1만큼 내려왔으니까 2분의 1만큼 쏙 내려오다 보면은 이쪽이 이제 2분의 1로 바뀌겠죠. 그리고 언제 1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뭐냐? ln 2의 x 빼기 2분의 1이 1일 때니까 그럼 그때는 얘가 2가 되겠죠?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a의 x 빼기 2분의 1 왜냐면 이게 왜 1일 때를 구하려고 하냐면은 이건 결국에 로그의 진수로 작용할 거라서 그쵸? 그럼 그 로그의 진수는 1을 기준으로 이 로그값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 즉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가 갈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그렇게 봅시다. 지금 현재 요게 이제 1인 걸 보는 거죠. 참 생각해보니까 이게 언제 1인 1을 보는 거라서 얘는 2분의 3이기 때문에 x는 ln 2분의 3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ln 자체를 그린 게 아니고 요것만 그린 상태예요.
그래서 2분의 3일 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속함수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 여기다 ln을 씌우게 되면은 딱 요 지점에서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차피 여기서도 확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점으로 진수가 1보다 큰 쪽에서는 당연히 ln 값도 양수일 거고, 진수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ln 값이 음수일 테니까 요 그래프는 실제로 ln 2분의 3을 기점으로 이쪽은 양수가 되고 이쪽은 음수가 되는데, 음수가 될 때는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니까 얘는 마이너스 l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거 뭐냐면 y축 대칭인 우함수죠. 절대값 x니까. 따라서 이쪽의 그래프는 굳이 해볼 필요 없이 y축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우함수니까 이쪽의 값은 딱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이 도함수를 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극대고 여기서 극소니까 원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3차 함수의 개형처럼 생겼겠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2분의 3, 여기가 마이너스 ln 2분의 3이고, 또 하나가 여기가 우함수를 원래 적분하면 기함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적분상수 때문인데 얘는 적분상수가 0이죠 어차피. 그럴 때는 기함수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fx는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딱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꼴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조건을 볼게요. 마이너스 ln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면 여기거든요. 그 값이랑 얘랑 6배 차이래요. 그럼 우리가 그냥 요거 자체를 뭐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딘가에 있는, 어딘가 저 멀리 있는, 자, k라고 하는 곳에서 이쪽에서 6s짜리가 있겠죠. 지금 그 말인 거고, 또 얘가 기함수다 보니까 여기가 s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s일 거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어딘가에 있는 마이너스 k에 대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6s라고 쓸 수 있겠죠. 왜 얘까지 잡았냐? 여기 나와 있거든 이게. 얘 자체가 마이너스 6s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적분을 이제 밑에서 플러스 6s로 바꾸고 이렇게 된 상태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또 이 절대값이 중요한데 0부터 k라는 구간에서 도함수는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도함수. 여기가 ln 2분의 3이면 k는 어딘가 얘보다 크게 있을 테니까 거기서는 0부터 ln 2분의 3까지는 음수고 여기부터 k까지는 양수니까 구간 나눠서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따라서 0부터 ln 2분의 3까지는 도함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놓고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ln 2분의 3부터 k까지는 그냥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어차피 이 두 개의 적분은 딱 봐도 뭐예요? 그냥 이거 치환 적분이잖아. fx 플러스 6s 자체에다가 ln 씌우면 바로 이제 이거 되죠. 이해되죠? 얘가 t일 때 이 부분이 dt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ln 2분의 3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뒤쪽은 이제 그냥 ln fx 플러스 6s에다가 또 ln 2분의 3부터 k까지 이렇게 있는 거. 자, 하나하나 보면은 ln 2분의 3일 때는 몇이었어요? 잘 생각해봐. ln 2분의 3일 때는 이쪽이었어요. 마이너스 s였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s 더하기 6s니까 ln 5s가 되는 거고, 빼기 0 넣으면 f형은 0이었죠. 그럼 ln 6s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뒤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ln 5s 분의 6s니까 얘는 ln 5분의 6으로 끝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은 자, k가 들어가면 얘 fk가 그냥 6s였죠. 그럼 ln 12s, 그 다음에 빼기 ln,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k였죠. 그럼 얘는 ln 5s. 따라서 ln 5s분의 12s니까 지워져서 이게 된다.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수끼리 곱하면 ln 25분의 72가 된다. 바로 이 값이 뭐다? 이 값이 p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이 p라는 게 ln 25분의 72였기 때문에 2의 p제곱을 물어본 거죠. 그럼 얘는 25분의 7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아까 구했지만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면 끝이다. 100과 25 지우고 얘랑 얘 지워서 2 곱하기 70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바로 144가 됩니다.